규칙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변수 세 개를 그러면은 표를 만들려면은 평면에 가능하냐? X행이 있고 Y칸도 있고 Z칸이 있으려면 입체로 그려야 되지 않냐? 입방면체로. 근데 그렇진 않고 그냥 변수 두 개는 묶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룰이 있는데 자, 한번 보시면 묶는 건 X랑 YG를 묶어도 되고 XY랑 Z를 묶어도 되는데 그냥 우리 책대로 하면은 요 교재에 X와 YG를 따로 이렇게 해서 X랑 X의 보수 근데 YG를 곱할 건데 여기는 규칙이 이렇습니다. 반드시 옆 칸으로 갈 때 한 개의 변수를 보수를 취한다가 규칙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Y를 먼저 보수를 취해도 상관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책에선 Z를 먼저 보수를 취했고 그럼 여기서 다시 보수를 취할 때는 Y바를 취해야 됩니다. Y가 보수가 없으니까 Y바를 취하고 여기서 넘어갈 때는 아까 Z바가 보수였으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Z를 다시 원위치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맨 앞에 YG를 쓸 수도 있지만 맨 앞에 YG 바를 써도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Y바 G바를 써야 되고, 그 다음은 Y바 G.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YG.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게 순서가 뭘 먼저 쓰든 똑같게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의 변수만 보수를 취해서 나열한다라는 게 규칙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걸 종이라고 생각하면은 요 요 직선 L과 요 직선 M 있죠. 이 L과 M을 덧붙여서 이제 원통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선 순환이라고 하는데, 얘를 딱 붙였을 때 Y바 Z에서 다시 Y바를 보수연산 취하면 YG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규칙으로 해서 하나씩만,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우리 책에서는, 나열할 때 요 순서대로와 같이 한다를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게 싫어서 YZ를 쓰고 YZ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Y바 뭐 Z 그다음 마지막에 Y바 Z바를 이렇게 썼다. 그럼 그 다음에 요쪽 면과 요쪽 면을 우리가 원통으로 만들 때 Y바 Z바랑 YZ가 인접하는데 이 두 개는 보수 연산이 두 변수 각각 취해진 거여서 두 번 취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룰은 안 됩니다. 이 규칙을 반드시 염두에 두면서 이 순서를 잘 익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예제 5번을 통해서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진리표를 보고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부호함수를 간소화하세요 했는데 우리의 눈여겨보는 지점은 1이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1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배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직접 쓰진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고배합으로 나타내면 x, y, z 바죠. 왜냐면 z가 0이기 때문에 z를 보수 취하면 얘 값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뭐 하나만 더 한다면 얘는 x, y바 z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카르노맵 바로 그려볼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X랑 보수, YG를 썼으면 Z 보수, 하나씩 보수, 그 다음에 Z 다시 원위치.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할까요, 이제? 첫 번째로 얘는 뭐가 되냐면, 음, 자, 어떻게 됩니까? X, Y, Z바 있죠. X, Y, Z바. 그 X, Y, Z바 여기 있어요. 잘 찾아보시고 곱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X, Y바 G. 그 X, Y바 G가 여기 있어요. X, Y바 G 요 끝에 있죠.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X, Y바 G바. 그 X, Y바 G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X바 YG. X바 YG. 요거는 X바 Y G바. X바 Y G바. 헷갈립니까? 자, 여기 있고. 자, 요 1되는 케이스 싹 다 0이죠. 그러면 X바 Y바 G바니까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카르노 맵 작성했고. 자, 이것은 아까 우리 룰이 뭐였냐면은 2의 n제곱계에 1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으로 만들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개. 네 개? 네 개 보입니까? 네 개? 요거 보이죠? 요 네 개 직사각형 하나 만들고, 어, 그 다음에 요거를 여러분들 따로 해도 뭐 상관없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를 다시 표현하면 곱셈이 변수가 3개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겹쳐도 되니까, 어차피 덧셈이니까. 그래서 두 개가 되도록 이렇게 나타내면 오히려 식이 더 간결할 수 있습니다. 간결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겹쳐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얘는 잘 보시면은 공통적인 거는 x가 바죠. 맞죠? 근데
또 공통이 뭐냐면 Y죠. Y가 공통인데 Z는 둘 다 있죠. Z도 있고 Z바 있으니까 이것은 동키어입니다. 동키어. 아까 했는데 기억나죠? 요거. Z는 이 빨간색 직사각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끝이에요. 자, 요거 한번 해볼까, 요거. 요 가운데 4개짜리 요 정사각형, 얘는 뭐가 됩니까? X값에 상관없죠. X랑 X바 다 있죠. 음, Y랑 Y바도 다 있죠. Y값에 상관없죠. 공통적인 건 뭡니까? Z바죠. 그래서 얘는 Z바로 표현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요거? 괜찮죠? 자, 마지막. 자, 요 빨간색 사각형은 공통인 게 X죠. 그 다음에 Y바도 공통이죠. Y바 공통. 근데 역시나 Z와 Z바는 보수를 취해도 똑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요 세 개를 다 이제 부합으로 나타내면 되기 때문에 얘를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다. 답이 나오죠.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걸 간소화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얘를 따로 단독적으로 빼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걸 단독으로 빼면은 어떻게 되냐면 x바 yg 더하기 요 가운데는 z바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x, y바 g이기 때문에 요 두 식을 비교해봐도 벌써 연산횟수라든가 요런 간소화된 것은 이 식보다는 요 정답에 있는 식이 더 간결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직접 전개를 해가지고 다 표로 나타내도 되고 아니면은 좀 여러분들 쉬운 방법으로는 아까 곱셈 방법을 써도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더 드릴 건데 여기에 x랑 x바를 쓰시고 여 yg 요렇게 yg바 y바 g바 그다음에 y바의 z 요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아래다 똑같이 하나 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 첫 번째 x니까 x 있는 거 1 다 써요. 여기. 그다음 yz바는 여기 있죠. yz바 여기 있으니까 1 다 쓰시고 곱하기 이 두 개 곱할 겁니다. 나중에 y니까 y가 있는 건 여기입니다. y가 있는 건 이쪽이죠. 1을 다 써요. y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다음 xg는 어디 있어요? x는 여기 있고 z는 이쪽이랑 요 끝에 있죠. 그러니까 x 해당되는 거랑 z 해당되는 것을 쭉 다 쓰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XZ니까, 요 XZ, 여기도 XZ. 괜찮죠? 그래서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두 표를 곱한다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러면 똑같이 1이 있는 게 여기 있고, 마지막에 있죠. 그 다음에 밑에서는 여기만 있습니다. 두 번째 칸.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X였고, 위치가 YG였고, 여기 YG 바고, 여기 Y바 Z고, 여기 X 바니까, 그러면은 얘를 간소화해야 되니까, 이 숫자를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은, 했나요, 요거? 이 두 개를 인접해서 이어진 거죠. 순환이라 했죠. 요 두 개, 이 직선을 N, 여기 M이라고 하면은, 요 N과 M을 덧붙여서 원통을 만들 거기 때문에, 직사각형을 만들 때는 얘를 초월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만듭니다. 나머지 요렇게 만드시고. 끝났죠, 그럼. 2의 n제곱개씩. 어차피 두 개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 덧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공통인항이 x가 되고, 그 다음에, y랑 y바는 다 있으니까 동케어가 되고, 그 다음에 z가 공통이죠.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 친 직사각형은 x가 동케어죠. 그래서 yz바.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요 부호함수를 간소화하면 yz바 더하기 xz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자, 요 기세를 이어서, 변수가 4개인 경우는 또 어떻게 하냐? 좀 다소 복잡해요. 여러분들 복잡한데, 그냥 이해 정도로만 해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나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변수가 4개니까 2개씩 자르죠. 2개씩 묶어가지고, X, Y, Z, W니까 우리 책에서는 W랑 X항을 요 세로축에 쓰고 YZ항을 가로축에 써가지고 룰은 똑같죠. YG 하나씩 보수연산 취하시고 이번에 Y를 보수연산 취하고 다시 이제 Z바를 보수연산 취해서 Z로 되돌리시고 그래야지 요게 순환됩니다.
WX도 마찬가지 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각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카르노 맵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2의 거듭제곱, 2의 n제곱계의 칸으로 이루어진 직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간소화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 예시를 보시면 그러면은 만약에 숫자 1이 이렇게 있다면 우선은 얘 단독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묶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2의 거듭 제곱이니까 8개 동시에 묶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은 항이 4개가 나와요. 여기 요 2개 있고 여기 2개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이게 동시에 묶는 것이 어차피 더하면은 요 겹치는 부분은 똑같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 동그라미 친 8개의 셀에 대한 어떤 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WX는 동케어죠. 근데 여기 있는 것의 공통점을 보니까 Z랑 Z바가 있으니까 Y죠. Y가 될 것이고. 맞습니까? 여기는 WX죠. WX 바로 나옵니다. 나머지 YZ가 동케어가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랑 관련이 있으니까 X랑 X바가 다 있으니까 동케어고 W바가 공통이죠. W바가 있고 여기는 Y바 Z 요렇게. 그래서 얘랑 그다음에 WX랑 Y를 더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어서 예제 6번 갈게요. 예제 6번 보시면, 근데 여러분들 요거 대수법칙으로 하려면 어려워요, 너무. 물론 대수법칙을 부분적으로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방법은 많습니다. 이거 직접 전개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제가 요거를 방법은 많은데 좀 고배 방법으로 좀 한번 해볼게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얘를 드무르간 법칙을 한번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Y바와 Z바를 더하는 걸로 바뀌죠. 이해하죠?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얘도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은 W 바, 그 다음에 X 바, Z 바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X 바와 Z 바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번에 인수가 3개니까 좀 힘들지만 곱셈의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를 제가 딱 하나만 짜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책에 WX, 그 다음에 X바, 그 다음에 W를 바를 취하고 이번에는 X바의 보수. 그러면 X가 바 이렇게 없어져야 되죠. 됐고 그 다음에 YZ. 자, YG, YG바, Y바, Z바, Y바의 Z. 되겠습니까? 자, 요거 제가 칼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인수는 Y바와 Z바죠. Y바를 쭉 써요. Y바가 어디 있어? Y바 여기 있죠. Y바. 더하기니까 덮어 쓰면 됩니다. 합치는 거니까. 자, Z바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Z바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됐고. 두 번째 인수는 제가 분홍색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수. 자, Y를 더한다. Y가 어디 있습니까? Y. 여기 있죠, Y.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W바죠. W바는 여기 있습니다. W바. 그럼 여기 쓴 거, 같은 색에서는 그냥 한 번만 쓸게요. W바, W바, W바. 그 다음에 X바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X바는 여기 있죠. X바. 됩니까? 그 다음에 Z바는 어디 있어요? Z바는 여기 2개 있죠. 그 Z바.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세 번째, 인수는 초록색, 왜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 무슨 색이 좋을까? 주황색 괜찮아요? 주황색? 예, 주황색으로 할게요. 자, W. W는 여기 있죠. W. 그 다음에 Y. Y는 아까 앞에서 Y 해야 되겠죠. Y. 여기 있죠. Y. 됐고. X바 어디 있습니까? X바는 여기 있습니다. X바. 됐고. 그 다음에 Z바는 어디 있죠? Z바는 여기 있죠. 다 됐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색상을 각 위치를 곱한다고 했죠, 제가. 그럼 곱해서 1이 되려면, 세 개의 색깔이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세 개의 색깔 다 있는 곳을 찾아보면 여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 해설에서 제시하는 카르노맵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이제 2의 n제곱계의 1의 직사각형 모양을 이제 구조를 짜보시면은 우선 요게 대번 나오죠. 가장 크게 하나 짜시고, 그 다음에 물론 이 단독적으로 놔도 되지만, 최대한 이제 정사각형이 좋아요. 그래야지 인수계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정사각형을 짜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빨간색에서는 공통인 게 뭐냐면 여기서 공통인 게 뭡니까? Z바죠.
Z바. 맞습니까? Y는 동케어입니다. 여기 WX도 동케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분홍색에서는 어떻게 되죠? 분홍색에서는 공통인 게 여기서 보시면은 X바죠. 여기서는 공통인 게 뭐냐면 Y바죠. Z랑 Z바는 보수 다 있으니까 동케어입니다. 되겠습니까? 두 개를 덮어 썼으니까 더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제 6번을 간소화하면은 X바 Y바 더하기 Z바로 나타낼 수 있다. 괜찮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죠? 여러분들 귀찮기 때문에 한번 좀 잘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고, 뭐 또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그 나중에 뭐 전자나 전기공학 가서 어떤 산업기사 뭐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무원 이제 컴퓨터 쪽 이런 특채 뭐 공채에서 뭐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런 전자 공학에서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검색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문제 6번 각자 고민해 보시고 계속 같이 하겠습니다. 논리회로 설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주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지금까지 했던 거를 직접 논리배로 설계해서 뭐 전개도 이제 그림, 회로도를 작성해보는 그런 내용들인데 한번 좀 읽어봅시다 한번. 논리회로를 설계할 때는 우선은 처음에 진리표를 이용해서 설계하고자 하는 논리회로 대응하는 함수를 먼저 찾으시고 이제 곱의 합으로 나타내던가 방법이 있었죠. 그 다음에 1번 대수법칙을 쓰시던가 두 번째 카르노맵을 이용해가지고 간소화를 하세요. 그 다음에 간소화한 다음에 이제 그 함수에 대응하는 논리회로를 그려서 설계도를 작성한다. 이게 일련의 어떤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제 7번 같이 한번 볼 건데 다음 부호함수를 간소화하고 간소화된 함수의 논리회로를 그려보세요라고 했는데 음, 한번 좀 다 해봅시다. 좀 다소 복잡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복습이라 생각하고, 여기 YZ 변수가 3개죠, 여러분. 변수가 3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여기에 X랑 X바를 쓸까요? 그럼 YZ, YZ바, Y바 Z바, Y바 Z.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인수가 3개니까 그냥 3개를 그냥 쭉 쓸게요. 그냥 YZ바 요거를 YZ바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얘는 다릅니다. Y바 Z바랑 YZ바는 다릅니다. 그래서 Y바 더하기 Z바로 나타내시고 그래서 좀 귀찮지만 한번 Y바를 쭉 써요. Y바가 여기 있죠. Y바 그 다음에 Z바가 어디 있어요? Z바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는 제가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X죠, X. X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Y바는 어디 있습니까? Y바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Z는 어디 있습니까? Z는 여기 있습니다. Z.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황색으로 세 번째 인수를 쓰시면 X바를 쭉 써요. X바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Y는 어디 있습니까? Y는 여기 있습니다. Y. 괜찮죠? 그 다음에 Z바는 됐죠? 그러면 이것을 곱한 거니까 세 개의 색깔의 1이 다 있는 곳을 고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해설에 있는 표와 같이 하르노 맵을 우리가 완성을 했고요. 그러면은 2의 n제곱계에 1의 직사각형 만들면 뭐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심플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은 x 공통적인 게 z바죠. y는 동키입니다. 요거는 x바. 그 다음에 공통인 게 y바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예제 7번의 부호함수를 우리가 간소화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회로도를 이제 작성해야 되니까 회로도를 우리가 직접 그리면 변수 입력을 3개 받아야 되겠죠. 3개 받아가지고 x와 어떻게 z를 먼저 쓸까요? z 그러면 x 입력을 받고 z는 우리가 보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z는 보수 취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not 연산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and 게이트 이렇게 하면은 xz바가 될 것입니다. 맞죠? 다음 Y도 입력을 해야 되죠. 근데 Y바니까 역시나 보수 연산, not 게이트를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X바는 여기 위에서 따로 선을 가져와야 되죠. 여기서 따로 가져와서, 여기서, not 게이트 적용하면 X바가 되죠. X바와 Y바를 곱해야 되니까 AND 게이트 연산하시고, 요 계산하면 X바, Y바. 두 개를 더해야 되니까 두 개를 더한다는 것은 OR 게이트를 이렇게 연결해서 계산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요게 논림 회로도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들 문제 7번도 제가 이어서 계속 처음에 생각력에서 제가 제시했던 내용인데 요것도 바로 설명하고 오늘 수업을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제가 서두에 9시 반에 끝날 것 같았는데 15분 오버됐죠. 좀 이상해 바랍니다. 자, 문제 7번. 3명의 투표 결과를 나타내는 부울식을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간소화하면 다음과 같다. 자, 간소화된 부울식을 이용해서 3명이 참여하는 전자투표기의 논리 회로도를 작성하시오. 우리가 직접 전자공학자가 돼서 이제 회로도 이제 기기를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변수가 3개니까 그리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 x바, yg, yz바, y바, z바, y바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네, y바 z 맞죠? 이렇게 됐고 다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요 표에다가 이제 나타내면 됩니다. 나타내면 되는데 x, y는 어떻게 하면 돼요? x, y는 자 x와 y니까 여기가 1이 되네요. x, y 여기 있죠. x, y 됩니까? 이게 헷갈리면은 z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 x, y에 1이니까 z 더하기 z바. 그래서 실제로 x, y, z와 x, y, z바에 체크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yg는 어떻게 되니까 yg는 yg 여기 있죠, yg. 그럼 여기가 11 될 것이고 그 다음에 zx 어디 있어요? zx. z와 x 여기 있죠. zx가 여기도 zx. 이렇게. 그래서 카르노 맵으로 다 나타냈다 생각하면 되고 자, 이것을 2의 거듭제곱계의 직사각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선 보이는 게 여기 보이죠? 첫 번째 직사각형,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두 번째 직사각형. 요 1이 외톨이 남죠? 이거 원통으로 만들면 이어지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랑 요렇게 연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개의 항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식 요렇게 이제 나타냈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얘를 이제 회로도를 이제 나타내면 되겠죠,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카르노 맵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거 자체가 간소화된 식이에요, 제가 보니까. 간소화된 식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뭐, 회로도는 작성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직접 이렇게 X와 Y와 Z를 입력을 받아서 첫 번째 XY니까 X와 Y를 입력을 받아서 곱한 거니까 AND 게이트. 그 다음에 YG니까 Y와 G를 받아서 또 AND 게이트. 마지막으로 Z와 X 여기 있습니까? 그럼 X를 하나 이렇게 따로 떼와서, 따로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Z도 따로 떼와서 이렇게 가져오면, 요 XZ. 이렇게 곱할 수 있죠. 근데 이 결과물을 다 뭐 하냐면, 이 더해야 되죠. 그럼 요 세 개를 가지고, 오화 게이트를 작성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겠다. 이게 문제 7번에 대한 어떤 전자투표기의 논리 회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